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다섯 번째 자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해볼 실습은 은행 계좌 예입니다. 은행 계좌, 뱅크 어카운트 예제는 아마도 그 프로그래밍 언어와 객체지향 언어와 관련된 책들, 교재들을 보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예가 바로 은행 계좌 예가 되겠습니다. Bank Account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Bank Account 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얘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먼저 간단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만들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Bank Account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인출할 수 있고 현재 계좌에 얼마를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메소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생성자, 그 다음에 입금, 인출, 잔액조회 이 세 가지 메소드를 우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예제를 봤을 때 우리는 현재 뭐 계좌하면 계좌번호, 소유주, 뭐 다양한 정보들, 뭐 계좌 개설 날짜 등 다양한 정보들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잔액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은 초기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모든 계좌는 처음 만들어지면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 원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자에서 초기화하지 않고 멤버 변수를 정의하면서 초기화하는 것을 명백한 초기화라 하고 우리가 멤버 변수를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이유는 이 멤버 변수의 값은 모든 객체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 값으로 초기화돼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좌를 개설하고 처음에 1,000원을 입금한 상태에서 계좌를 오픈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계좌 잔액이 0원인 계좌를 만들고 1,000원을 입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원으로 아예 잔액이 1,000원으로 시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 생성자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선
안 만들겠습니다. 안 만들어도 기본 생성자는 자바에서는 생성자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클래스한테는 기본 생성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잔액 조회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잔액 조회는 단순하게 멤버 변수의 현재 값을 볼 수 있도록 뭔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타이핑해서 칠 수도 있는데 이클립스에 보면 소스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 쭉 내려오면 get와 setter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선택한 다음에 getter만 만들 것이니까 요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getter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getter는 멤버 변수 이름 앞에 get을 붙여서 낙타 표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get와 setter들은 굳이 타이핑하지 않고 이클립스에서는 자동 완성 기능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 보다 더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금 그리고 인출 프로토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둘 다 금액이 필요하죠. 자, 우선 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고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입금의 경우에는 밸런스 값을 어마운트만큼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withdraw는 인출은 일정한 그 인재로 주어진 금액만큼 잔액 값을 줄여야 되겠죠. 감소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메소드를 구현할 때에는 메소드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플러스 그 잔액에 돈을 플러스하는 형태가 되거나 잔액에서 그 일정 금액을 빼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에 대한 구현, 코딩은 어떤 경우엔 되게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한 경우에도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모델링하는 그 환경에서 실제 나타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이 프로그래밍이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됐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출의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구현한다 그러면 amount가 밸런스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잔액이 부족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예전 프로그래밍에서는 정상적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구분하기 위해서 반환값을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불리언으로 반환값을 두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true를 반환하고 잘못된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하도록 해서 제대로 인출이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반환값을 통한 예외 처리를 많이 안 합니다. 대신에 예외 처리라는 기법을 써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반환값을 이용해 가지고 예외 처리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반환값을 이용해서 예외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모델에서 잘 보셔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예외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예외 처리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디포짓하고 위드로 이 두 가지 메소드에서는 이런 그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인출하려는 것이 부족한 경우 외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디포짓과 위드롤이 받는 인자는 정수입니다. 정수이기 때문에 자바는 unsigned 개념이 없으므로 음수값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음수값이 들어오게 되면 디포짓이 입금이 인출 같은 효과가 나게 되겠고, 인출이 입금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mount는 항상 0보다는 커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어떤 환경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인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죠. 하지만 프로그램으로 코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문제점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int amount이니까, 정수니까 마이너스 값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걸로 모든 예외적인 경우가 다 처리됐나요? 밸런스 플러스 이퀄로 어마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출에서는 뺄셈을 해도 0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어마운트 디포짓에서는 플러스 이퀄 어마운트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증가가 돼서 정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따져서 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코딩은 하진 않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9,500원, 20,000원을 입금하고 500원을 인출했으니까 잔액은 19,500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 자바의 printf에서는 %d 사이에 컴마 기호를 넣을 수가 있고요. 이 컴마를 쓰게 되면 세 자리마다 컴마를 자동적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통화 같은 것들을 출력할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바 덕이라는 주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에서 달 수 있는 주석의 형태는 기본적인 end of line 주석이라는 이런 형태, 그리고 여러 줄에 거쳐서 주석을 달 수 있는 이런 형태, 두 가지 형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C++, C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바에는 한 가지 추가적인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시작은 별표 2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중 라인 주석과 같은 비슷한데 시작만 별 2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메소드 앞에, 클래스 앞에 별표 2개를 해서 엔터를 치면 자바덕 주석을 입력할 수 있는 그 형태로 이클립스는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주석을 단 이후에 프로젝트 메뉴에 보면 Generate 자바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여기에 자바덕 위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자바덕 Generate 메뉴를 선택했을 때 자바덕 위치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면 본인 컴퓨터에 JDK 설치된 디렉토리가 어딘지 찾아서 거기에 있는 빈 디렉토리 밑에 있는 자바독 실행 파일을 여기다가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해서 피니시 누르면은 이제 HTML 파일들이 생성이 되는데 한글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넥스트를 누르면 VM 옵션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local, KOKR, encoding, UTF-8, character set도 UTF-8, 그리고 도센, doc encoding도 UTF-8. 그래서 finish를 누르면 자바독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그 여러분들 자바 파일들을 파싱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런 HTML 파일들을 만들어 줍니다. index.html 파일을 선택해 보면 이렇게 그 헬프 파일 형태의 자바덕 문서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서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표준 헬프 파일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 가면 문서, 오라클의 공식 문서를, API 문서를 볼 수 있는데 그 공식 API 문서들이 아까 우리가 만든 자바덕과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항상 자바덕 주석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석이 하나도 없는 프로그램이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즉 주석이 없이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프로그래밍 코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주석은 코드를 읽는데 오히려 방해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주석을 달 때 주석 대신에 코드를 수정해서 해당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면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주석만 달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주석을 단 후에도 혹시 이 주석에 있는 내용을 코드를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다면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자바
파일을, 클래스를 인터넷 통해 공개하겠다, 라이브러리 공개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자바덕 주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